지금부터 정밀 측정 수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정밀 측정은 또 측정 그 실제 실습을 좀 겸해야 되니까 실제 실기 관련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하고, 기말고사는 실기 및 이론의 수업을 하면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제 앞에 물론 버니아, 마이크로메다 등 여러가지 계측기에 대해서 이론적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가장 기본적인 계측기 버니아 캘리퍼스하고 마이크로메다에 대해서 지금 실기를 시험을 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론 버니아나 마이크로메다 기본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부터 좀 잘 듣고 실제 와서 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이제 버니아 캘리퍼스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사용법이라든가 이 다루는 방법에서 물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하는 개념에서 직접 이제 계측기 갖고 실제 측정하는 다고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버니아 캘리퍼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대 기계과 전공한 사람들이 기본 이 계측기 가장 기초적인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어디 가더라도 이한 버니하고 마이크로메다 정도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다루는데 큰 문제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버니아 캘리퍼스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이 버니아 캘리퍼스 없는 회사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본척하고 부척이 있어가지고 한 눈금이 이제 최소 눈금이 0.05 또는 0.02, 다이얼 게이지 부착하면 0.01, 그 다음 디테일 나와도 0.01까지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우리 버니아 캘리퍼스다. 그러고 이제 이 조그마한 계측기 하나 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용도가 다양하다. 이게 외측조인데, 이 외측조를 이용해 가지고 외경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측조, 내측 어떤 측정 면을 이용해 가지고 내경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경.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후에 치수의 변동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에 또 딥스바라는 게 있죠. 딥스바. 그래서 깊이 잴 수 있고, 그리고 이 면이 아주 정밀하게 잘 다듬어져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가, 이 기준해가 이 외측조 이 면을 사용해서 단차까지 스텝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래 보고, 읽는 방법도 여기 이제 앞에 우리가 제일 위에 본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부척하고 본척에 일치되는 선을 찾아서 우리가 읽으면 되는데, 이 부위에 일반적으로 이게 100분의 1짜리인지 100분의 5짜리인지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우선 사용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고, 내가 지금 이 계측기 버니아 캘리퍼스 가지고 100분의 1까지 읽을 수 있는지 100분의 2까지 읽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 후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다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측조, 그 다음 외측 조라 하죠. 일단 내측면, 그 다음 아까 얘기했는 고정나사를 측정 후에
고정을 해버리면은 치수의 어떤 변동 없이 천천히 자세히 읽을 수 있다.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외경재고 내경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끝부분에 뭡니까? 길게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깊이 잴 수 있는 자가 있다. 딥스바죠. 깊이 자가 있어가지고 깊이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요 면을 기준해서 우리가 또 이쪽 그 외척조를 이용하고 해서 단차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단차. 그래서 이 분야 캘리퍼 하나 가지고 외경도, 내경도, 깊이도, 단차도 다 가능하다.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었는데 M1형 있고 M2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M1, M형을 표준으로 내가 많이 사용한다. 물론 이제 회사 가면은 좀 더 읽기 쉽도록 다이얼 게이지 부착한 뭐 100분의 1짜리도 있고, 그보다 더 좀 편리하게 바로 읽을 수 있는 디지털로 나오는 디지털 번역 캘리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일단 이런 범용 이 M형이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얼이나 디지털 같은 건 고장이 좀 작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눈금 읽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눈금은 이 본척을 부척으로 얼마나 등분을 해놨느냐 하는 게 읽는 방법 주 원리인데, 만약에 이 같은 경우 19mm를 20등분한 거다 하면은 요게 한 눈금이 100분의 5짜리다. 그러니까 1-20분의 19 하면은 20분의 1이다. 그 20분의 1은 0.05까지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49mm를 50등분 해놨다 하면은 1-50분의 49 하면은 50분의 1이 돼가지고 50분의 1은 0.02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분의 2까지 적정할 수 있는 계측기 있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39mm를 20등분 했다. 이러면 요것도 0.0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계측기 자체에 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 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들, 그것들 이제 잘 읽어보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이제 사용 주의사항 중에 먼저 해야 될 기, 계측기가 어떤 계측기든 우선 0점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는가를 정확하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 0점 어떻게 뭐 만약에 조정에 오차가 있으면은 측정 후에라도 발견되면 그 오차를 보정해 주의하지만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0점 조정이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역 캘리퍼스 그 자체가 그 아베의 원리에 맞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 측정용 그 턱인 안쪽으로 가능하면은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어떤 이 끝 부분에
공작물을 넣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 안으로 가능한 눈금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이게 압의 원리에 벗어난 계측이니까 그 보는 시각에 또 시차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오차가 미비하지만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어떤 측정하려는 공작물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측정하는 게 맞다. 끝에 부분보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측구 측정구 부위가 끝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마모되기가 쉽다. 그래서 가능한 안쪽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 끝부분이 크게 두껍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모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내측 측정이 있어가지고는 그 안찌름 경우에는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 최대값. 그 다음에 내측 홈의 경우는 최소값을 취한다. 그 정확하게 우리가 이치를 잡고 그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의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버니어 캘리퍼스는 다른 뭐 마이크로메다와 같은 어떤 정압 장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가한 힘의 차이에 따라서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그 어떤 공작물의 비측정물에 어떤 변형이 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물건 자체의 재질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죠. 쇠 같으면 좀 덜한데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는 더더욱이 이 측정력에 측정압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고 있는 물체 이거를 가공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 이제 회전체가 공작물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완전 스톱한 상태, 멈춘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지. 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게 어떤 뭐 의심력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 완전 스톱이 안 된 상태에서도 계측기를 버니어 캘리퍼스에 집어넣어가 칙 하면서 이래 끌키면서 이제 측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이런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절대 측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기 잘못하면은 뭐 옷이나 장갑이나 뭐 이런 게 감 끼어가지고 뭐 같이 돌아가 볼 수 있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회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 측정물을 절대 여러분들 측정해서는 안 된다. 완전 정지 스톱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눈금 일금 시에 그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라서 시차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그 눈금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읽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 읽는 각도에 의한 오차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꼭 눈금 있는 위치하고 자기 눈의 위치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맞춰야 된다. 그 보는 것도 수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버니어 우선 딱 그 사용하기 전에 바로 0점 밑에 있나 안 됐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쪽에 제로 점에 오도록 만들고 난 뒤에 한번 그 마땅한 예측 측정면이 접촉한 후에 혹시 틈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제로 본측 부측이 제로가 일치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제 오차가 안 생기지. 만약 여기서 조금 오차가 약간 발생됐다 하면은 계속 그 오차는 안고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꼭 0점 조정을 해야 된다. 0점 확인. 그 실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분야 캘리퍼와 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우선 외경 측정을 많이 하지. 외경.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외경 측정하는 방법. 두 손으로 해서 고정해서 측정하는. 이것보다는 더 어떻게 분야를 더 높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외경이 좀 적으면은. 그 가능하면 이쪽 안에 딱 접촉이 되도록 눈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측정한다. 외측 측정 가능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위에 내측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경을 측정하는 내측을 측정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럴 때 이제 안찌름 같은 경우에 최대값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까지 뭡니까? 깊이죠. 여기에서 이까지 깊이를 잰다. 뭐 가지고 딥스바죠. 딥스바 가지고 깊이를 측정한다. 요것도 뭐고 세팅할 때 아주 수직으로 직각으로 수직으로 돼야 되죠. 삐뚤어졌다 이러면 측정값이 틀린다. 그 다음에 우리 분야 캘리퍼스 끝부분 아주 정밀하게 가공해놨는데 여기 이제 기준면이 되어가지고 외측조 한쪽을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단차도 측정할 수 있다. 단차 스텝이죠. 스텝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분야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내측, 깊이, 단차 이렇게 다 한 계측기 가지고 다 측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계측이다 볼 수 있고. 사용법에서도 이제 뭡니까 끝부분에 공작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 안쪽으로 아까 얘기했죠. 아베의 원리에 입에되는 그런 계측이기 때문에 가능한 눈금 있는 이 안쪽으로 제품을 집어넣어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오차가 적게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공작물 끼워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한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러면 접촉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만큼 이 델타의 각도만큼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법에 있어 가지고 그 틀린 방법
바른 방법, 그 다음에 틀림, 바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뇌경 접촉할 때, 이게 실제 뭡니까? 이 접촉하는 부위가 똑발라야 된다, 이 말이지, 똑발라. 그 틀린 방법도 뇌경 같은 경우에 끝부분에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최대 값을 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측정하는 것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주 수직으로 정확하게 접촉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 그 자세, 측정자 자세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접촉면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접촉이 조금 삐뚤어지면은 이것도 이제 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측정면 접촉하는 그 모양에 따라서 측정값 데이터가 틀릴 수가 있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써야 되고, 이런 관계도 이제 내경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지. 입구에서 조금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 내경 값이 안 나온다. 좀 깊이 넣어서 딱 명대 면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값을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뚤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뭡니까? 수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훨씬 값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깊이 측정할 때. 똑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뎁스바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또 주의할 사항이 여러분들 뭐 이런 이 번역 캘버스 가지고 그러지 않겠지만은 주변에 뭐 어떤 못이라든가 뭐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잠시 착각하고 이 가지고 그대로 막 번역 캘버스 가지고 뭐 못을 때린다라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개척기인데 정도도 떨어지고 마모도 되고 찍히고 막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척기는 개척기의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일반 공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는 이치에 따라서 눈의 어떤 각도 이치에 따라서 아까 시차가 발생된다고 하죠. 눈금의 위에 눈금 아래 이래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한 수평 수직으로 직각직으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차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계측기는 계측기 어떤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주의사항이다. 그다음 이제 다 사용한 후에 이제 보관할 때도 똑같다. 보관할 때는 각 측정면하고 눈금 부위를 깨끗이 닦고 슬라이딩 부분은 이제 급유를 한다 하는데 뭐 꼭 급유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딥스바 그거는 반드시 본 자리로 들어보내 가지고 보관하는 게 맞죠. 안에 쭉 빠져 있으면 아주 가늘기 때문에 굽어질 수도 있고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관할 때는 무조건 제 위치에 제자리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기하고 공구하고 이 서로 겹치게 보관 섞어가지고 한다라든가 이러면 뭐 기스가 가고 훨씬 또 수명의 문제도 있다. 이러니까 아주 분리해서
제일 좋은 거는 박스 같은데, 이런 나무 박스나 이런 플라스틱 박스 같은데 그 형태의 모양을 따가 이렇게 딱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바른 위치에 보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게 보관 방법이다. 그래야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측 측정할 때 뭐 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실습도 해보면은 주로 내경 측정할 때가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이제 이 측정 조를 제대로 접촉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아까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D1, D2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오차가 발생된다. 안 되도록 가능한 최대점을 잡아야 된다. 심지어 이런 데이터까지도 나오는데 우리가 최대한도로 최대값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분야 캘버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째 눈금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 했잖아. 그죠? 눈금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미자의 영의 눈금하고 아들자의 영의 눈금이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우선 무조건 봐야 되고 두 그 영의 눈금이 일치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척하고 부척이 제로제로 꼭 이걸 이제 측정하기 전에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그지? 그 다음에 그 외청용 턱의 틈새 이게 빛이 뭐 많이 새어 나오는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어떤 이 측정면이 딱 밀착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내청용 그 턱이 겹침 확인을 또 해야 된다. 내측조에 겹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틈새에서 빛이 간신히 이제 비춰가 이제 보일 정도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원법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외청용 턱의 어떤 본척조를 측정면에 측정물을 이제 측정물에 갖다 대는 거죠. 대고 슬라이드 손가락 거리가 엄지손가락을 걸고 슬라이드 조의 측정면을 측정물로 밀어가지고 끼우는 거다.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측정 시에 눈의 이치 같은 게 아들자 부척 눈금에 대해서 직각으로 우리가 둬야 되고 부척 눈금에 대해서 직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부척 두께에 따라서 시차가 조금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두께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제 외척 측정할 때는 외척용 그 측정면의 어떤 이쪽을 사용해 가지고 그 선단 쪽을 사용하면은 이 변형에 의해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으로 집어넣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과다한 측정력을 주면은 또 변형에 의해서 부족한 측정이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촉이 될 정도의 측정안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물에 직각으로 측정한다. 측정물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삐뚤게 접촉이 되어버리면 제대로 측정값이 더 나왔는지 덜 나왔는지 해서 바른 측정값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자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른 후에 가볍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측정면과 수직으로 밀착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큰 측정물이 있을 때 그 측정은 측정물의 끝면을 맹 측정하는데 본측을 측정물의 끝면에 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측 측정을 한다. 내경 측정을 하는데 그 내측 조를 내측 그 측정면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처럼 여러분 그죠? 제대로 입구에서 한다라든가 위에 방향, 아래 방향 이렇게 접촉되도록 하면은 적정 값이 달리 나온다. 제일 정확한 게 좀 깊이 아주 면과 면이 접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그 측정 조를 깊이 넣어야 되고 그 내측용 그 조를 얇게 넣으면은 번역 혈배 전체가 경사되기 쉽다. 경사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측정력에 의해서 부측도 변형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측 조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을 잘해야 되고 둥근 구멍을 측정할 때 둥근 구멍의 측정은 지름 측정할 때는 최대점 아까 최대점을 찾아야 된다 했죠. 최대점을 많이 나오는 그런 값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적게 나왔다 하면은 이게 접촉이 좀 제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그죠? 각진홈 측정 같은 경우는 거리 측정을 맨 의미함으로 최소점 찾아야 된다. 각진홈 같은 경우는 최소점을 찾는다. 그래서 측정값을 잃는다 이 말이지. 내층 측정할 때 이제 주의사항들이 체크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측정한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검사 성적서라 라기도 이제 하면서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 맞는 검사 양식이 있겠죠. 검사 성적서 양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따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먼저 이 측정하려고 하는 제품을 스케치를 해야 된다. 그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위를 측정할 건가. 그래서 그 측정 부위를 치수선을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된다. 그 여기 보면은 A, B, C, 뭐 D, E, F 이래 우선 간이적으로 한 6포인트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측정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이 빠졌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이 면에서 또 이까지 거리라든가 이 면에서 이까지 거리라든가 또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 이런 게 빠졌네. 그죠? 깊이 같은 거. 그래서 더 하려고 하면 여러 포인트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절해가 한 6포인트를 측정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각 항목별로 A, B, C, D 해가지고 측정 값을 최소 3회 이상 이거는 5회까지 했다 그죠? 5회 정도 또 같은 측정 부위에 5회에서 그 평균값을 구하고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그죠?
A, B, C, D, E, F까지 6포인트에 대한 전부 다 O 이상을 측정하고 난 뒤에 각 항목별로 또 평균 값을 구해서 평균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측정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값, 재빈값, 표준 편차까지 기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실제 우리가 그 자격시험을 친다 이럴 경우에는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소요 시간이. 요거는 전체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하는데 1시간 이내에 모든 측정 및 그 측정 값의 어떤 데이터 처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조금 기능도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시간이 어떤 사람 1시간 가는데 30분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1시간 반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격시험을 만약 예를 보면 1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좀 오버되면 그 오버된 시간만큼 감점이 됩니다. 좀 더 많이 초과되면은 바로 거기서 스톱이 되겠죠. 그런 거를 좀 해서 만약에 또 우리가 실기시험도 이제 보게 될 건데 칠 건데 실기시험도 딱 요거 하나 할 때 5분 같으면 5분 10분 같으면 10분 딱 그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각 항목별로 그 3회, 5회 했네. 5회 해가지고 측정을 다 했습니다. 그죠? A부, B부, C부, D부, E부, F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측정 값을 다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 항목별 값에 대한 평균 구하는 방식은 쉽죠. 그죠? 이 5회니까 5번 다 이 값을 합해서 나누기 n 하면 되지. 나누기 5로 하면 되죠. 그러면 평균값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5분의 이거 다 더해서 하면은 32.01999 쭉 나오는데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반올림회가 두째 자까지 했는데 32.02로 우리가 했다 이 말이죠. 32.02. 그 평균값은 이제 구했거든요. 요거는 실제 A 항목, 요 항목밖만 구지만 B도 또 구해야 되지. C도 구하고 다 이게 F까지 다 구해야 된다. 평균값,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 각 그 항목별로 중간값을 구했다. 그러니까 5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되는. 그러니까 오름 차수, 그다음 내림 차수를 하든지 해서 제일 많은 거, 그 다음 많은 거, 그 다음 세 번째 오는 게 실제 중위수, 중간값이죠. 이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거 보면은 A 항목을 보면은 32, 32, 32, 32.05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32.05가 제일 많다 보면은 32.05, 32.05, 그 다음에 32다. 세 번째 32네 그죠? 여기 중위수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빈값을 구한다. 재빈값 같은 경우는 빈번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값이다. 이래 볼 수 있죠. 1회 때 32고 32, 32, 32.05, 32.05다. 그러면 32 똑같은 게 3번 나타나고 32.05도 2번 나타났네. 그럼 재빈값은 3번 나타나는 거예요. 32가 되겠는 거예요. 32가. 32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데이터를 다 보고
평균값까지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여기서 실제 보면은 이 최빈값 같은 경우는 두 번째 B 항목을 보면은 16.10, 16, 심중 05, 16, 심중 05.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6이 두 개 나왔고 16중 05가 두 번 나왔다 그죠? 그러면 최빈값은 두 개입니다. 16도 되고 16중 05 두 개 될 수 있다. 이러네. 그래서 이제 중위수를 최빈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원래 식이 n-1 분의 x1 마이너스 x바의 제곱 플러스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회가 xn 마이너스 x바 제곱까지 제가 루트 하잖아. 그런데 쭉 해보니까 0.02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 x1이 요겁니까? 그죠? 32 값이네. 32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바가 32.02네. 그죠? x바 제곱 해서 더하기 또 두 번째 x2, x3, x4, x5까지 해가지고 루트 세우면은 표준 편차가 된다. 하니까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0.027 뭐 386, 127, 875 이래 나와서 0.0274가 나왔네. 그죠? 0.0274가 나왔다. 이거 반올림 했죠. 그죠? 0점 안 떨어지는 거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잘랐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A 항목이 되었으니까 B 항목도 똑같이 이래가지고 표준 편차까지 구하고 C, D 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까지 다 구한 상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측정 및 측정 값에 대한 처리가 일단은 끝났다. 그 표준 편차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왜 구합니까? 지금 어떤 평균값 또 창가에서 얼마나 이게 산포가 많이 흩어짐이 심하냐 안 심하냐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지. 산포 흩어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모양에 따라서 측정 항목은 달라지겠죠. 그죠? 개수가 달라지고. 우리는 뭐 최소한 3번 이상은 한 부위에 적용을 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버니아 캘파스는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거를 충분히 익히 가지고 또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니아 캘퍼스 이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회사마다 또 마이크로메다가 주로 제일 많습니다. 그죠? 버니아 캘퍼스가 한 눈금이 100단위 같으면 이 마이크로메다는 한 등급이 더 높죠. 1000분의 1000단위 1000분의 뭐 1까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도가 높은 그런 계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마이크로메다 같은 경우는 앞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 크기는 0에서 25 단위로 끊습니다. 그죠? 0에서 25, 25에서 50, 50에서 75, 75에서 100, 100에서 11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규격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뭐 큰 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1m, 2m짜리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측정 점밀도가 100분의 1 주로 눈금이 새겨졌는데 이게 한 1000분의 1까지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00분의 1까지. 이런 거는 보관을 잘 해놨죠. 마이크로메다 모양을 보물파가 그 제자리에 항상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래야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정도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마이크로메다의 어떤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제 측정면이 요 엠빌하고 스핀들 요 사이에 우리가 공작물을 끼워 넣어서 측정하려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스핀들이 벌어졌다가 좁아졌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주로 나체수도 가지고 우리가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메다 주로 구조로 보면 거의 다 나사와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의 원리를 이용한 계측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금도 이제 스핀들의 눈금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심벌에 50등분 해가지고 눈금이 새겨져 있다 이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잠금 클램프 클램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측정하고 난 뒤에 그 측정값 눈금의 변동 없도록 이런 잠금을 해놓고 오른쪽으로 집어넣어서 잠금을 해놓으면은 이 측정 눈금의 변화는 없는데 자세히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럼 읽고 난 뒤엔 항상 잠금 클램프를 풀어줘야 된다. 오른쪽으로 이쪽에 버려주면 된다. 만약 이거 이제 잠금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은 여기에 전부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게 돼가지고 좀씩 나중에 고장이 나버린다. 꼭 잠금 클램프를 풀고 난 이후에 또 재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했지만 슬리버 눈금하고 그 다음에 딤벌 원주 방향에 50등분 해놓는 거. 그 눈금을 우리가 읽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메다는 원리가 얘기했지만은 나사의 원리를 이용했다. 나사의 이동량을 이제 회전각에 비례한다. 그래서 길이 변화가 나사의 회전각과 직경에 의해서 확대가 그 확대된 길이에 눈금을 붙여가지고 아주 미수한 길이의 변화를 읽은 게 나사다, 그 마이크로메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표준 마이크로메다 같은 경우는 나사 피치가 0.5mm고 심벌의 원주 눈금이 50등분이니까 그러니까 스핀들의 어디 이동량은 나사의 피치 0.5 꼬박이에다가 50분의 1 하면은 100분의 1이 된다. 한 눈금이 100분의 1 0.01이다 이 말입니다. 0.01. 그래서 0.1까지 읽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100분의 1짜리 눈금을 1000분의 1까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가르쳐줬습니다. 그 한 눈금을 그 가상으로 10등분해서 읽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버니어가 딸린 그런 마이크로메다 같은 경우는 아예 1000분의 1까지 눈금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메다는 1000분의 1까지 읽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기본 표준형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GC 마이크로미터. 뭐 기아 이뚝의 마이크로미터 뭐 등등 종류가 다양하다. 순수한 전용기 전용 마이크로미터 지금 기아 이뚝의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포인트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실제 일반 스핀들 같은데 두꺼운 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필 모양의 송곳 모양의 스핀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폭파인 그런 제품의 외경을 측정하는 그런 용도로서는 포인트 마이크로미터가 있다. 그 다음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아 캘퍼스하고 틀려가지고 깊이를 일반 그냥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깊이만 재일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깊이 마이크로미터가 별도로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깊이 크기에 따라서 바꿔가지고 연결하는 연결봉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아예 뭐 엠빌 자체가 V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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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접촉해서 이런 형상이 좀 복잡한 드릴 같은 거, 외경 같은 거 잴 수 있는 그런데 상당히 유리한 마이크로미터 V 엠빌, 엠빌 자체가 V로 되어 있다고 V 엠빌 마이크로미터입니다. V 엠빌. 나사 같은 거, 드릴 같은 거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사 마이크로미터가 있다. 전용 나사만 측정할 수 있는. 그 나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경도 또는 호칭 치수를 하죠. 외경 또는 그 다음에 바깥지름, 그 다음에 골지름 또는 안지름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상의 중간 지점의 유효지름, 유효경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유효경만 이제 나사가 제대로 맞으면은 조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유효경을 바로 잴 수 있는 뭐 이런 나사 마이크로미터 없으면은 삼침법을 해가지고 별도의 응용 측정 침을 세게 이 골 지름에 집어넣어가지고 외경을 재면서 계산시기에서 나사의 유효경을 측정했는데 번거롭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바로 전용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서 나사의 유효경을 바로 재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마이크로미터가 나사 마이크로미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뭐 두 종류가 크게 봐서 있다. 메트릭 나사, 유니파이 나사, 히트로스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각도가 다 틀리죠. 각도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한계 게이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위에 치수 공차함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 허용, 최소 허용 해가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간다라든가 이러니까 한계 게이지 역할을 하면서 합격 불합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리미트 마이크로미터 한계 게이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루브 저 깊은 홈 길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봉형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봉형 마이크로미터 해가지고 실제 내경을 측정하는 그런 마이크로미터 중간에 이게 이제 돌리면서 이닝 벌어졌다가 좁아져 하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경을 측정하는 그런 봉형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그 내외의
홈 사이 등이 보이지 않고 다른 측정기로는 측정하기 힘든 그런 깊은 곳의 어떤 홈 사이 거리 등의 측정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측정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측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캘리퍼형 마이크로미터인데 조 이동에 따라서 비교적 어떤 작은 안지름 또는 홈의 나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측정 범위는 여기 이제 내경 측정 전형이다. 그죠? 내경 측정 범위는 5에서 30에서 한 25mm 간격으로 200mm까지 하고 있는데 최소 눈금은 매형 100분의 1까지 있지만은 또 1000분의 1까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1000분의 1짜리 100분의 1짜리 있다. 그리고 측정면은 전부 다 아주 초경으로 돼가지고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겠죠. 초경합금 TV 붙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내경 측정하는 이런 모양.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버니아 캘리퍼하고 달리 외경 측정하는 거 별도, 내경 측정하는 거 별도, 깊이 측정하는 거 별도 어떤 마이크로미터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점식 이런 것도 있죠. 3점식 내측 마이크로미터. 그 이거는 이제 일반적 어떤 마이크로미터는 우리가 XY 같은 XY 두 포인트가 접촉이 되는데 요거는 세 포인트 말 그대로 3점이 접촉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세 면이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경우에 세 면이 접촉이 되면 어떤 유리한 게 있겠습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돌려가 측정하면은 측정 값의 차이가 나면 당장 이 어떤 내경이 타원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하 형상의 오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3점식 내측 마이크로미터다. 그 본체 직각으로 움직이는 세 개의 측정자에 의해서 3점이 원의 안지름에 접촉함으로 내경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 가격은 훨씬 비싸겠죠. 그 다음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측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읽는 방법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죠? 물론 뭐 디지털로 뭐 많이 읽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매뉴얼 되어 있는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배울 때도 했습니다만은 우선 이것도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가 있거든요. 본체고 부처가 있고 요게 이제 슬리버 눈금이라고 하고 이 원주 방향으로 50등분 해놨는 거 이게 이제 심벌 눈금이라고 한다. 그 우선 읽는 방법 순서가 위에 있는 본척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밑에 요 부척이 연결되어 있나 안 됐나를 보고 여기 한 눈금이 0.5가 요것이니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일 먼저 이제 본척부터 있습니다. 그죠? 위에 눈금부터 읽고 밑에 눈금을 이제 유지됐나 안 됐나를 해서 읽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심벌 해가지고 50등분 해가지고 이런다 이 말이지.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위에 눈금을 먼저 읽으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뭐 5, 6, 7, 8 뭐 이래가지고 5를 넘었다. 그럼 제일 위에 이제 눈금을 읽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이게 한 눈금이 나타나면은 0.5를 플러스 해줘야 되고
안 나타나면은 그대로 바로 심벌 논금 50등분 해놨는 거를 읽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위에 논금부터 먼저 읽고 밑에 확인 부책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벌 논금 읽고 이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슬리브 일금이 뭐 8이다. 8을 조금 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측에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타났으니까 바로 심벌 논금을 바로 읽으면은 30에서 45, 원래는 50등분 돼 있는데 35에서 40 논금 사이다. 35, 36, 37이다. 그죠? 37. 그러니까 37하고 거의 일치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슬리버 논금 8에다가 심벌 논금 0.37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37이다.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슬리버 일금이 밑에 하나 더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은 0.5가 플러스 된다. 0.5가 플러스 되는데 그러면 이게 8이 아니고 8.5다. 8.5. 8.5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심벌 일금을 읽으면은 0.37이 된다. 35에서 40 사이에 하면은 8.87이 된다. 8.5에서 그죠? 8.87이 된다. 이렇게 이제 0.5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한 눈금이 밑에 눈금이 하나 더 나타나면은 0.5를 플러스 해주고 아니면은 그대로 심벌 눈금 읽는 그런 방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금 읽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이 경우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입니까? 15하고 20 넘었습니까? 덜 됐나? 덜 됐다. 그죠? 20은 안 넘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김태재 전화번호 가지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아까 잠시 문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읽을 줄 이제 정확히 하나하나. 이런 같은 게 얼마입니까? 16, 17, 18, 19점. 밑에 0.5가 보너스 됐네. 19.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볼 농금을 읽으면은 40하고 45 사이네, 그죠? 그리고 40에서 41이 안 됐네. 40, 한 4, 3쯤 되겠죠, 그죠? 그렇게 플러스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갖고 이제 문제겠는 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한눈금을 10등분 해가 읽는 그런 일치하면 뭐 제로가 될 거고, 거기에서 약간 10에 한 1 정도 되면 1000분의 1까지, 그죠? 거기서 조금 더 1000분의 중간쯤 가면은 막 뭡니까 1000분의 5.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간을 미치냐 윗냐 해가지고 미치면 4, 3, 2, 1이고 그 다음에 6, 7, 8, 9 이렇게 해서 한 눈금을 우리가 열등분해서 읽는 거. 그러면은 1000분의 1까지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 대충 우리가 눈대중해가 읽는 게 아니고 아예 이거는 번외가 딸리 있다, 그지? 아예 1000분의 1까지 될 수 있는 거다. 그럼 먼저 이쪽에 밑에 5하고 6 넘었네, 그죠? 6을 넘고 그 다음에 요거 심벌 눈금 하면은 15에서 24니까 19다, 그죠? 6.19에서 그 다음에 요게 번외 눈금하고 심벌 눈금이 일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한 1쯤 보인다고 보면은 1. 그게 1000분의 1단위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버니아 마이크로메다니까 1000분의 1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메다 종류다. 이건 좀 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도 요거하고 기준해가 아예 한 눈금을 열등분해가 1000분의 1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위에 슬리브 눈금부터 6, 7, 8를 넘어가 밑에 없다, 그제? 그럼 바로 이 심벌 눈금 밀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35하고 40 사이인데 35, 36, 37을 좀 넘는데 여기서 7하고 8 사이에 열등분 하면 한 10분의 한 2, 10분의 1 뭐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어떤 사람은 10분의 3 할 수도 있고. 그럼 보면은 나는 10분의 2다 이렇게 봤을 때는 8.37 1이다 또는 2다 이래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뭐 3으로 되면 3까지는 안 갖는 것 같다, 그죠? 또 크게 보면 또 3까지 갖는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뭐 변해가 있는 거다, 그죠? 변해가 있는 건데 요거는 6하고 7을 좀 넘었고 밑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7.5까지 갔네. 7.5고 그 다음에 이 눈금 인벌 눈금 읽으면은 0.20 가가지고 거기서 좀 넘었으니까 일치되는 거를 요 보자면 3으로 잡아놨는 게 3 쪽이다. 그러면 7.5에서 0.20을 더하고 마지막에 0.003 하면은 7.703 이렇게 하면 간단히 1000분의 1까지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는 거다. 사용 그 주의사항이 측정면에 기름이나 먼지 등을 잘 닦고 측정면에 흠집이나 버의 유무를 조사한다. 그리고 버는 측정면 주변부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눈이 가는 오일스톤 등으로 제거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버하면은 여러분들 그 일본말로는 뭐 이발이라고 하는데 뭐 좀 이 코나 부위에 뭐가 이물질이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사 회전이 일정한지
딤벌이 슬리버와 접촉하지 않았는지, 레치스의 회전이 일정한지, 클램프가 잘 작동하는지 등 이 어떤 부분에 부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부터 확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0점 조정이 완료한 후에 또 측정한다. 그 측정 중에는 항상 0점 변화에 주의하고 특히 대형 마이크로메다는 0점 조정과 동일한 조건, 자세와 측정 등에서 측정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0점 조정이 중요하다. 측정 중에 또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뭐 바로 받는다라든가 복사열이 있는 곳, 온도차가 커서 공기에 어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 측정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 무거운 물체를 또 기계에 설치한 채 측정할 경우 또는 500mm 이상의 길이를 측정할 경우 마이크로메다 자세에 꼭 주의해야 된다. 무겁고 이런 경우는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구나 원통 이런 같은 점이나 선으로 측정면에 닿는 경우 마이크로메다 앞부분이 많이 덜커덕거리는 현상, 측정력, 측정면의 평면도, 평행도 등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측기의 정도 검사를 한 번씩 하는 거죠, 그죠? 평면도, 평행도. 그 다음에 또 혹시 판독 오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시선은 항상 슬리브 기선하고 직각이 되게, 그래서 시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공작 중에 측정할 경우에는 비측정물을 정지시킨 후에 측정 부위를 닦고 먼지 등이 묻지 않았는가 확인한 다음에 적당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마이크로미터 측정 또는 딤벌은 클램프를 한 채 무리하게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작 중에 측정할 경우는 뭔가 조심해야 된다. 소형 마이크로메다의 스핀들을 빠르게 돌리거나 딤벌을 휘두르고 하면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휘두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사용 중에 충격을 준다라든가 뭐 떨어뜨려 본다라든가 이러면은 정밀 계측기인데 1000분의 1까지 측정하는 건데 당장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못 쓸 수 있던 경우라면은 또 바로 충격을 줬을 때는 바로 0점을 다시 재조정을 해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보관 시에는 또 마이크로메다 측정면 또는 전체를 잘 닦아가 엠빌면과 스핀들면을 약간 간격을 두어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열받고 이래 보면은 스핀들이 완전 팽창해 가지고 늘어나 버리면 변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조금 간격을 띄어 가지고 해줘야 혹시 어떤 열에 의한 팽창이 있어도 큰 문제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점 확인 같은 건 꼭 필수적으로 측정면을 밀착해가 0점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 깨끗이 잘 닦은 후에 그 다음에 레치 스톱을 회전시키면서 엠빌과 스핀들의 측정면을 접촉시켜서 정지시키고, 레치 스톱을만 1과 2분 1 회전이나 2 회전 정도 공전시켜 측정력을 따라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슬리브 기선하고 딤벌 0점 눈금선이 완전히 일치하고 동시에 슬리브 0의 눈금선 딤벌과 일치 여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혹시 일치 않을 경우에는 2, 3배 반복해가지고 일치되도록 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슬리브 영눈금이 절반 정도 보이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써놨는데 무조건 0점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 면사에 기준봉이나 게이지블로 끼워가 0점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봉이 있지만은 없을 경우는 게이지블록을 해서 0점을 조정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체 스톱을 회전시키면서 엠빌과 스핀들을 기준봉에 접촉시키가 정지하고 매행 나체 스톱을 그 정도 한 3바퀴 4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리브 기선하고 뒷볼의 0점 눈금선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해가지고 이와 같이 한 2, 3회 반복해가 정확하게 0점 조정을 한 후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0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내의 경우에는 0점 확인을 한 상태에서 스핀들을 클램프로 고정하고 난 뒤에 슬리브 기선하고 뒤쪽 그 보면은 구멍에 키 조그마한 스파나를 끼워 가지고 슬리브를 회전시켜 가지고 슬리브 기선을 0점 눈금에 맞추면 됩니다. 그보다 더 어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분해를 해 가지고 새로 우리가 순서대로 0점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은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메트하고 버니아 캘파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실습 관련해서 시험 대비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